자, 이번 주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등차 중항 공부하셨죠? 등차 중항은 숫자가 주어집니다. 1x, 8 이렇게. 그럼 이 숫자가 등차 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숫자의 2배가 요 2개 다음 거와 같죠? 그래서 x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 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수를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할 때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세수는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 맞게끔 요 공차와 첫 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세 개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해보면 d 값이 사라집니다. d 값이 사라지면서 변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로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은 이 d 값이 살아있으면서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게 지금 등차 수를 이루는 세 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게 이제 4개의 숫자가 등차 수를 이룰 수도 있겠죠. 자, 4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4개의 수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자, 얼마씩 차이 나죠? 2d씩 차이 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대칭이 되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잡는 이유는 여전히 똑같겠죠? 이 4개를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보게 되면 t가 사라집니다. 미지수 하나가. 그러면서 4a가 되면서 문제 풀기가 쉬워지게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 이룰 수도 있겠죠? 자, 5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 이럴 때는 a 빼기 2d, a 빼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로 잡아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왜? 똑같죠? 대칭입니다. 이게 3d가 아니죠. 2d입니다. 죄송합니다. 2d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대칭이고 얘랑 대칭이고 가운데를 기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5개를 다 더하게 되면 d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a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요 어떻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라고 할 때는 보통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삼각형, 이런 것들과 연계지어서 응용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4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루는 경우는 이거는 떠오르는 게 있죠. 사각형과 연관지어서 나오고 5개의 숫자는 당연히 오각형이겠죠. 이렇게 연계지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 실근입니다.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 근을 이렇게 가정해 주는 겁니다. a-d, a 플러스 d 이렇게. 그럼 이게 세 근이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근의 합이, 여기서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죠. 근데 그게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3a와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적은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다면 이 a가 근이죠. 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자, 대입을 해주면 끝납니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에다가 빼기 2k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2k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 값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로 가정에서 문제를 푼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곡선 3차 함수죠. 얘와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y는 k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게 어떻다고 되어 있죠? 교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점의 x좌표 얘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죠. 3차 방정식의 세근. 어떻게 세근이냐? 연립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x 세제곱 빼기 6x 제곱에 빼기 3x와 k를 갖다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k를 넘겨주게 되면 빼기 k는 0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세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근을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a 빼기 d, a 더하기 d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3a죠. 그게 여기서 세근의 합이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 값이 구해졌으니까 요 a가 근이죠. 요걸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괜찮겠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8 빼기 24에다가 빼기 6 되겠죠. 빼기 k는 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죠? k 값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쉽죠? 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세 수의 합이 15이고 세 수의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 세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겠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정할 것이냐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세 수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세 수의 합이 15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d 값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3a가 15가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세 수가 이렇게 바뀌겠죠. 5 빼기 d, 5, 그 다음에 5 더하기 d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곱의 합이 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곱의 합 5 빼기 d의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5 더하기 d의 제곱이 83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25, 25, 25, 75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0d가 나오고 플러스 10d가 나올 겁니다. 그죠? 사라지죠. 그 다음에 d제곱 더하기 2d제곱이 83 되겠네요. 그죠? 그럼 2d제곱이 얼마인가요? 83에서 75를 빼게 되면은 8 되겠죠? 그럼 d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d 값이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d가 플러스인 경우는 플러스 2인 경우는 여기 대입을 해보게 되면 3, 그 다음에 5, 7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은 7, 5, 3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도 2든 마이너스 2든 3, 5, 7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수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3, 5, 7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도형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이고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54일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말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는 뭐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이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숫자를 이렇게 가정해 주는 겁니다.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일 짧은 변일 거니까 a 빼기 d라고 잡고, 그다음 이게 중간 변이니까 a, 요 변 길이를 a 더하기 d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를 읽기 전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d의 제곱이 a 마이너스 d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과 같을 겁니다. 그죠? 이제 싹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 제곱이 a 제곱 빼기 2ad의 플러스 d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a 제곱 사라지고 d 제곱 사라지겠죠? 요 2ad를 넘겨주게 되면 a 제곱에 빼기 4ad가 0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a 빼기 4d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a가 4d와 같겠죠? 근데 a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 값이 4d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4d고,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얼마죠? 3d고, 이 변의 길이는 5d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넓이가 54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밑변 높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에 4d 곱하기 3d가 54겠죠. 자, 그러면은 6d 제곱이 54가 되고, 괜찮겠죠? d 제곱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d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4d 보이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서 말이 안 맞습니다. 그 d 값은 3이 되겠죠. 자, d 값이 3이니까 세 변의 길이는 9, 12, 15가 되겠네요.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근데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27에다가 9를 더하는 거니까 36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계산관이 좀 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아주 가까운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각 시가 120도인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의 합이 30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120도라고 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이 각도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각함수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를 a 빼기 d와 a 더하기 d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일 짧은 변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a 빼기 d, 그 다음 중간변 요거 a, 그 다음에 가장 긴 변 a 더하기 d. 자, 이게 120도인데 이게 제일 긴 변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개의 각을 합쳤을 때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각이 제일 큰 각입니다. 삼각형 세 각 중에 얘가 제일 큰 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제일 긴 변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합이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 합, 요거 세 개 다 더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3a가 되는데 이게 지금 30이라는 이야기고 a 값이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변 길이가 10이고 이 변 길이는 10 빼기 d고 이 변 길이는 10 더하기 d일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죠?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d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120도라고 나와 있어요. 120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1개입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게 되면 코사인 120도는 2 곱하기 끼고 있는 두 변이죠. 10에다가 10 빼기 d입니다. 그리고 10제곱 플러스 10 빼기 d의 제곱에 빼기 10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120도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10에다가 그죠? 10 빼기 d 이렇게 되고 자, 100 싹 다 전개하시면 돼요. 자, 얘 전개하면은 바로 암산해 볼까요? 이거 100 나오죠? 이게 빼기 100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사라질 거고 d제곱 d제곱 나오는데 빼기니까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d가 나오죠. 그죠? 얘는 플러스 20d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40d가 될 겁니다. 괜찮겠죠? 마이너스 40d. 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d가 100 마이너스 40d입니다. 그러면은 50d가 200 되겠네요. 그래서 d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d 값이 4기 때문에 자, 이변 길이가 6 되겠죠. 이변 길이가 14가 될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이변과 이변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공식으로 2분의 1에 AB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 12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자, 약분시키고 5 그죠? 자, 5 이게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제 마저 약분시켜서 3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5루트 3이 되겠네요. 아주 내신 문제에서 내기에 아주 좋은 문제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리고 넓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코사인 법칙과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싹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내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에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일 때 사각형의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내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내각의 크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겁니다. a 빼기 3d 그 다음 a 빼기 d 그 다음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로 잡아주겠죠. 간격이 얼마죠? 2d 간격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도 사각형은 4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죠. 그래서 다 더해주게 되면 4a가 되고 얘가 지금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값은 90이 되겠죠. 괜찮겠죠? 자, 이때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입니다. 얘가 63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90 빼기 3d가 6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d가 27이 되겠죠. 결국은 d 값은 9라는 이야기겠네요. 자, 이때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얘죠, 얘. 그래서 a 90이죠. 더하기 3d 27 되겠죠. d 값이 3이니까. 그래서 답은 117도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